이거 아마 이렇게 세시느라고 좀 힘드셨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가 그렸나 아까? 어디까지 그렸지? 이러다 뭐 또 헷갈리고 지우고 다시. 자, 그러셨을 텐데 그렇게 푸셔도 되겠지만 칸수가 많이 늘어나가면 이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식을 씁니다.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교점에다가 각각 1을 씁니다.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교점 여기다 1, 1, 1, 여기도 1, 1, 1을 써요. 이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A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경우에서 한 개라는 뜻이고 A에서 여기까지 가는데도 경우에서 한 개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가는 게 한 가지. 이 방법 말고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다 1, 1을 써놓고 나서 여기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이쪽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한 가지. 이쪽을 거쳐서 가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예요. 그럼 이 점을 가려면 최단 거리니까 돌고 가면 안 됩니다. A에서 B 방향이라는 게 오른쪽 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동 방향이 오른쪽과 위로만 허락이 되지 왼쪽 가거나 아래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건 최단 거리라고 보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럼 점 P에 도달하려면 점 P의 왼쪽에서 일단 오는 경우의 수, 아래에서 오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겠다는 얘기죠. 근데 왼쪽에서 오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 아래쪽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한 가지. 이 두 개 길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나요? 이쪽 길을 선택하면서 이쪽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선택되지 않는 경우의 수는 합치는 겁니까? 곱하는 겁니까? 곱하는 거예요. 동시에 선택하지 않는 건다. 동시에 선택이 곱하는 거고 동시에 선택되지 않을 때는 덧셈한다라고 배웠잖아요. 이게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이었죠. 그래서 1과 1을 더하면 얘는 2가 됩니다. 그래서 A에서 P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라는 뜻이죠. 그럼 이 점으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왼쪽 두 가지, 아래쪽 한 가지, 세 가지.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왼쪽에서 세 가지 경우, 아래쪽에 한 가지 경우 합치면 네 가지. 이런 식이에요. 그럼 얘는 세 가지, 3, 3 더하면 6가지, 얘 더하면 10가지. 그래서 A에서 B로 직접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10가지인데 지금 문제는 A에서 B로 직접 가는 경우를 묻는 게 아니고 P를 거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예요. 일단 이건 이렇게 푸는 거고 P를 거쳐서 A에서 P를 갔다가 다시 P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건 딴 데를 거치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셔야 돼요. 딴 데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는 어차피 못 간다는 뜻이에요. 안 간다는 뜻이죠. 저쪽으로는. 그럼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세 가지. 아니지. 두 가지. 두 가지. 그럼 다시 P에서 B로 가는 경우를 따져야 됩니다. 세 가지. 근데 여기서는 다시 세는 겁니다. 다시. 이 노란색과 관계없이 이 파란색에서 다시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교점에 1을 쓰시고 2가 되고 합치면 3이 되고 그럼 P에서 B로 가는 경우는 세 가지. 자, 이제 남은 거는 이 두 가지와 세 가지를 덧셈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곱셈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걸 따져야 되겠죠? 뭐가 맞는 건가요? 문제를 읽어보세요.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최단 거리니까 어쨌든 두 가지 일을 모두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라면 덧셈이지. A에서 P로 간다. 이거 선택. 그러면 P에서 B로 가는 건 선택이 안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면 덧셈. 둘 다 모두 선택해야 되는 거면 곱셈. 둘 다 모두예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모두. 둘 다 모두가 돼야 A에서 P를 거쳐 B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두 개를 모두 선택해야 되니까 이게 맞는 표현이겠죠. 경우의 수는 6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칸수가 좀 더 많이 늘어나도 어차피 이 규칙은 크게 바뀌지 않으니까 각각 세로와 가로에 만나는 교점 1씩 쓰시고 잘 덧셈해 가시면서 필요하면 이렇게 상황을 나누어서 1번 상황, 2번 상황 두 개 모두 발생, 곱셈으로 마무리한다.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있었는데 1차함수 두 개 그래프의 교점 X좌표가 2분의 1이래요. 이 직선만 예를 들어 그렸다고 칩시다. 이 직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니까 오른쪽 아래로 가면 이렇게. 이거라고 칩시다. 예를 든 거예요. 교점 여기 있네요.
근데 교점 x좌표가 2분의 1이라는 뜻이잖아. y좌표는 모르겠네요. 그렇지? 그럼 어쨌든 이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2분의 1, 얘도 교점 x가 2분의 1. 그럼 교점의 y좌표는 똑같겠죠. 여기 x에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나온 값, 여기 x에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y값을 네모라고 한다면 이쪽에도 x에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똑같은 교점을 지나가기 때문에 같은 y값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 내용을 통해서 여기다 2분의 1을 대입해요. 그럼 2분의 1a 플러스 2분의 1이 결론은 y좌표죠. x가 2분의 1일 때 y좌표, 네모값을 말해요. 그럼 여기도 x에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b, 이게 교점의 y좌표, 네모. 알고 보니 둘이 서로 같은 점의 좌표. 자, 분모 2가 너무 많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b 이렇게 되고 이 길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요. 얘를 1로 넘길까요? 네. 넘기면 2b 마이너스 a는 얘가 1로 넘어가면 2 이렇게 돼요. 자, 뭐 한 거냐면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어요. 주사위, 서로 다른 주사위, 얘 하나. 서로 다른 주사위, 뭐 이런 약간 크기만 달리 할게요. 처음에 나온 눈금을 A라 불렀고 두 번째 나온 눈금을 B라 불렀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를 봐야 되죠? 2B-A가 2. 두 번째 나온 눈금에 2배 한 다음에 첫 번째 나온 눈금을 뺐더니 숫자 2가 되는 조합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정리해도 되지만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 정리해도 상관없습니다. 얘가 1로 넘어가면 2B는 A 플러스 2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조합을 짜보세요. 조합을 A, B. 자, 생각해보자. 생각해봐. B는, A와 B는 주사위 눈금이기 때문에 각각 이 숫자들은 1, 2, 3, 4, 5, 6 요 숫자만 같겠죠? 1부터 6까지 자연수만 가질 수 있어요. A, B 모두 다. 그럼 B에다가 1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A에다가 1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그럼 A 1 집어넣어봐. 2B가 3. 그럼 B값은 2분의 3. 돼? 주사위 눈금에 자연수여야 되잖아. 그럼 생각을 해야 돼. 미리 넣기 전에. 아, A에 넣을 수 있는 수는 홀수는 안 되는 거죠. 여기다 홀수 집어넣으면 홀수에 짝수다 하면 홀수 되잖아. 근데 2B는 짝수 아니에요. 2B니까.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아, A에는 홀수가 오면 안 되고 A에는 짝수만 넣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B값이 나오겠구나. 그럼 짝수 2, 4, 6 괜찮죠? 여기다 2 집어넣어봐. 2B는 4, B는 2. 여기다 A에다 4 집어넣어봐. 2B는 6, B는 3. A에다 6 집어넣으면 2B는 8, B는 4. 이건 알면 안 되죠. 요즘 A의 8이 어떻게 와? 주사위 눈금인데 못 오는 거죠. 몇 가지? 3가지.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A, B의 관계를 통해서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졌더니 3가지밖에 안 된다. 다른 초콜릿 7종류와 사탕 6종류를 가지고 있죠. J가 이 중에서 초콜릿 또는 사탕 한 종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A, 초콜릿과 사탕을 각각 한 종류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 값을 계산하죠. 자, J라는 학생이 있어요. 초콜릿이 몇 종류? 7종류. 그 다음에 사탕이 6종류. 근데 이 중에서 초콜릿 또는 사탕 한 종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또는이잖아. 또는이면 초콜릿 가짓수, 사탕 가짓수를 더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더하는 거죠. 또는은 합의 개념입니다. 13가지. 그 다음에 B는 초콜릿, 사탕을 각각 한 종류씩. 이건 각각 한 종류라는 얘기는 초콜릿도 선택, 그리고 동시에 사탕도 선택. 7 곱하기 6, 42. 둘을 더하면 55. 이렇게 되겠네요. 합곱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겁니다. 또는은 합, 각각이라는 뜻은 모두 다, 그리고 초콜릿도 사탕도 이런 느낌이니까. 확률은 경우의 수는 뭘 묻는 거냐면
가지수를 묻는 겁니다. 몇 가지 있나요? 그런 사건이 몇 번 발생합니까? 를 묻는 거라면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분의 가능성을 묻습니다. 가능성. 이럴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얼만큼 될까요? 를 물어보는 게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가능성을 따질 때 실제로는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얼만큼 됩니까? 를 계산할 때 그 사건이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가지수, 이게 전체 경우의 수겠죠?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가지수,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어요. 던졌더니 예를 들어 6의 약수가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가지수를 따지면 되죠. 1, 2, 3, 6 몇 가지? 4가지가 되는데 만약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가지수를 따진다는 얘기죠. 몇 가지예요? 6가지. 그 중에 내가 원하는 6의 약수에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4가지. 6가지 중에 4가지. 그럼 확률은 3분의 2. 무슨 말이죠? 3번 중에 2번 정도는 주사위를 던지면 6의 약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데서 여러분이 약간 괴리감이 있죠. 실제로 3번 던지면 무조건 2번은 6의 약수가 나오나요? 아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더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같게 나올 수도 있고. 이걸 뭐라 부르냐면 수학적 확률이라고 불러요. 중학교 때는 이 단어를 안 배우긴 하는데 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학문적으로, 수학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게 이 수학적 확률이 많이 던지면 많이 던질수록 실제로 벌어지는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매우 가까운 값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학자 중에 한 명이 이 주사위를 5만 번 던져본 거예요. 엄청난 많은 횟수를 던져본 겁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몇 번 던질 때는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게 3번 중에 2번이 아니더라는 얘기죠. 근데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이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걸 이 사람이 알아냈어요. 그게 이제 확률의 무서운 점이야. 확률의 무서운 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값을 조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사위를 던집니다. 그럼 주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우 수는 전체 6가지죠. 그 중에 사건이 아예 안 일어나면 0가지, 아니면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아니면 6가지 다 일어날 수 있죠. 예를 들어 이게 뭐냐면 주사위를 던졌어요. 100보다 큰 눈이 나올 확률값을 구하시오. 그럼 100보다 큰 눈이라는 개수는 없잖아, 주사위는. 그럼 개수가 안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럼 이런 케이스는 주사위를 던졌더니 1 이하의 자연수가 나올 확률. 그러면 1 이하의 자연수는 1밖에 없으니까 1가지. 이런 식으로 개수를 따지다 보니까 마지막 6가지는 주사위를 던졌더니 10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값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눈이 전부 다라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6분의 0, 확률값은 0, 아니면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 6분의 6, 1. 확률은 최소값이 0, 최대값이 1입니다. 이 사이 안에 항상 확률이 존재한다라는 표현인 거죠. 여기 이제 그런 것만 아주 쉬운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까. 네. 네. 아까 과테말라 출장 간다고 분명히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안 됩니다. 로밍 처리 안 할 거기 때문에. 거기는 어차피 해도 거기 자체가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지역이라. 네. 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자, 없어요. 너 때문에 나까지 이상한 사람이 경우수 할 때 합곡 계산했었죠. 좀 전까지 했었습니다.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면 각각의 확률을 경우의 수를 덧셈한다. 동시에 발생하면 곱셈,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면 덧셈. 확률도 똑같아요. 두 확률값을 구하는데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한 확률값을 계산하려면 그때는 각각의 확률을 덧셈하시면 되고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값을 계산하시고 그러면 그때는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한 문제를 볼까요? 자, 1부터 30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30장 카드 중에 한 장을 뽑아요. 근데 4의 배수 또는 9의 배수 또는이 나왔죠. 그럼 4의 배수가
4의 배수 뭐 있나요? 4, 8, 12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요? 28까지. 이 몇 개입니까? 30 나누기 4 해서 몫을 계산하면 되니까 7가지. 그럼 9의 배수는 9, 18, 27. 그 다음 끝이죠. 그래서 3가지. 그럼 4의 배수가 나올 확률값은 총 30개 카드 중에 4의 배수가 나올 확률값 4. 9의 배수가 나올 확률값 30개 중에 9. 근데 또는이네요. 덧셈. 30분의 13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뭐야 이게? 왜 9야? 3이죠? 네. 30분의 7 이렇게 뭐야? 이게 왜 4야? 뭘 쓴 거야 지금? 아 내가 4에 비해서 이거 보고 이거 썼구나. 내가 미친놈일세. 예? 네. 이게 뭐죠? 네. 이거 써야 되는데 내가 아까 너한테 기빨려가지고 지금 이거 보고 이거 쓰고 있었어요. 네. 그 30분의 10 약분하면 3분의 1인데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하실 거. 만약 이게 30까지가 아니고 숫자가 1부터 40까지의 자연수 중에 똑같은 문제 4의 배수 또는 9의 배수가 나올 확률값을 정하시오. 그러면 4의 배수가 몇 가지? 7개 아닌가요? 40까지니까 10개. 그다음 9의 배수는 4, 9, 36, 4개. 그럼 답은 40개 중에 4의 배수가 10개. 40개 중에 4의 배수가 4개. 그 둘을 더하면 40분의 14. 맞을까요?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1부터 40까지 배수 중에는 4의 배수인 동시에 9의 배수인 4와 9의 공배수인 뭐가 있죠? 36이 있어요. 그 얘기는 4의 배수할 때 이 36을 벌써 이 10가지 안에는 36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9의 배수할 때도 다시 36이 포함되니까 36은 2번 계산돼서 가지수가 2번 계산됐기 때문에 그 가지수인 한 번을 빼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만 조심하면 이 문제는 크게 어려울 게 없다. 또는이니까 확률을 각각 더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명중률이 8분의 3이라는 얘기는 8번 중에 3번 정도는 명중한다. 그럴 가능성이 갖췄다. 9번 중에 7번 정도는 명중한다. 두 학생이 화살을 쏴요. 두 학생 모두 관역을 맞추지 못할 확률이에요. 자 봅시다. 1번 A라는 사람의 명중률은 명중률을 동그라미로 할게요. 못 맞추면 X. 명중률이 8분의 3이에요. B라는 사람의 명중률은 9분의 7입니다. 그럼 맞출 확률이 8분의 3이면 못 맞출 확률은 8분의 5가 되는 거겠죠. 얘는 9분의 2가 될 겁니다. 그럼 1번 A 학생, B 학생 모두 못 맞춘다. A가 못 맞추고 B도 못 맞춘다. 그 얘기는 동시에라는 개념이죠. 모두 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못 맞출 확률 8분의 5. B 못 맞출 확률 9분의 2. 근데 모두 다 곱셈한다. 맞죠? 덧셈이 아니에요. 모두 다, 둘 다. 약분하면 여기 4가 남고 4, 9, 36분의 5. 이게 정답이다. 2번. 자, 이거 조심하세요. 적어도 별표 3개. 중요합니다. 적어도. 자, 상황을 봅시다. 상황을. A, B 두 사람이 있는데 A, B 두 사람의 명중과 못 맞출 거를 각각 나열하다 보면 A가 맞춘다, B도 맞춘다. A는 맞춘다, B는 못 맞춘다. A는 못 맞춘다, B는 맞춘다. A, B 모두 못 맞춘다. 맞아요? 네. 이 네 가지 상황 말고 또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적어도 한 학생은 맞춰야 돼. 그러면 여기를 다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둘 다 맞추면 두 명이 맞춘 거니까 적어도 한 명의 학생이 만들어진 거고 둘 중에 한 명이 어쨌든 맞추면 역시나 문제에서 원하는 적어도 한 학생은 맞췄다. 적어도라는 얘기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모두 구해야 되겠네. 네. 그럼 첫 번째 얘 맞출 확률 36분의 8분의 3 곱하기
9분의 7 됐나요? 얘 맞출 확률 이렇게 될 확률 8분의 3 곱하기 9분의 2 얘는 8분의 5 곱하기 9분의 7 맞아요? 네. 그럼 여기 확률값 72분의 21 72분의 6 72분의 57 35 자, 이 확률값을 다 어떻게 됩니까? 더해요. 더해야 됩니다. 왜? 둘 다 맞추거나 A가 맞추고 B 못 맞추거나 A 못 맞추고 B 맞출 확률이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 이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지.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얘를 다 덧셈 하시는 겁니다. 그럼 72분의 다 더하면 얼마예요? 빨리 계산해 주세요. 다 더하면 얼마예요? 네? 62 약분하면? 36분의 31 36분의 31 네, 이렇게 되나요? 네, 36분의 36이 아니지 않아? 맞아? 맞는데요? 맞아요? 잘 못 믿으시는 건가요 혹시? 네, 맞군요. 오해하지 마세요. 널 못 믿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봐봐. 상황상, 얘들아, 봐봐. 이 멍청한 짓 아닌가요? 멍청한 짓이잖아. 상황이 네 가지인데,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모두 다 계산하기는 귀찮잖아.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전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얘만 빼내면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값이 나오지 않을까요? 얘만 아니면 되잖아, 얘만. 그럼 얘가 될 확률값은 얼마예요? 둘 다 못 맞춘다. 8분의 5 곱하기 좀 전에 했었죠? 9분의 2. 아까 약분해서 얼마 나왔었나요? 36분의 5가 나왔었죠. 그럼 전체에서 저 확률값만 빼면 내가 원하는 확률값이 나오는데 이 전체가 뭐냐가 중요해. 이 전체가 뭐예요? 1. 그치, 1이야. 확률의 총합 1.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 확률값 1. 전체 확률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 경우의 수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의 나타나지 않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내면 내가 원하는 사건이 될 텐데 이거는 경우의 수가 아니고 확률이니까 확률의 총합 1. 거기서 이 확률을 빼게 되면 36분의 36 마이너스 5, 31. 이게 더 훨씬 간단하다는 얘기죠. 이걸 다 일일이 다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해했습니까? 이런 사건의 확률값을 무슨 사건의 확률이라고 부르죠?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불러요. 네. 여사건. 이 여가 남녀할 때 그 여 아니에요? 이 여는 뭔가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뭐 여백, 여유 할 때 그 여자예요. 무엇을 뺀 나머지라는 개념. 그러니까 전체에서 얘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이게 여사건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건의 여사건. 내가 원하는 사건의 반대 사건. 됐죠? 그럼 이런 거 없이 이제 직접 풀어본다면, 적어도, 웬만하면요. 1 빼기 저 사건의 반대 사건, 여사건의 확률을 빼내자. 여사건이 뭐냐? A, B 두 명이 있는데, 부탁하는 거야. 제발 두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맞췄으면 좋겠네요. 이 희망을 무참히 이렇게 밟아주면 돼요. 예? 두 명. 왜 표현이 이상해? 와, 이게 비는 거잖아. 누군가 빌어요. 이 사람을 이 두 명을 가르친 사람, 코치분이 비는 거야. 제발 두 명 중에 한 명이라도 관역에 맞춰라. 이거의 반대 사건이라는 얘기는 이 희망을 무참히 밟아주시면 됩니다. 제발 한 명이라도 맞춰라의 반대는 뭐예요? 둘 다 못 맞춰라. 반대에서 이렇게, 제발 둘 다 못 맞춰라. 이런 느낌 있죠. 그게 여사건이라 굉장히, 보기에는 좀 얍삽해 보일 수는 있어요. 남의 희망을 짓밟아라. 네, 얍삽해 볼 수 있는 약간 그래서 이런 확률값을 우리는 이민준 확률이라고 봅시다. 이민준 확률. 굉장히 얍삽한 확률.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는 확률. 그런 확률값. 놀부심보 이런 거. 네, 이민준 확률. 앞으로 이제 여사건 확률은 이민준 확률로 우리는 정의하도록 할게요. 새로운 수학을 정의했어요? 우리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수학을 정리하는. 이민준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얼마나 애가 심술을 굽고 이런지를 유추할 수 있는. 저번에 저걸 만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이거는 뭐냐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거 두 개예요. 1번, 2번 차이점.
뭔가를 꺼내. 근데 하나만 꺼내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여러 번을 꺼내는 거죠. 2번 이상을 꺼내는 건데, 꺼낸 공을 다시 그 상자나 주머니에 다시 넣는 케이스, 아니면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 케이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문제가 엄청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문제가 있으니까. 자, 주머니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공 6개, 파란 공 3개가 들어있어요. 이런 주머니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주머니 있어요. 주머니 안에 빨간 공이 6개, 그 다음에 파란 공이 3개 들었는데, 이건 정신만 바짝 차리면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2개 공을 꺼낼 생각이에요. 2개 공. 근데 문제는 2개 모두 알고 보니 둘 다 빨간색이 여기를 바래. 빨간색을 뽑았다는 얘기죠. 하나 꺼내고 빨간색, 또 하나 꺼내고 얘도 빨간색, 이걸 원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1번, 처음에 꺼낸 공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어요. 그럼 처음에 이제 일단 두 번째 공은 없는 상태고 첫 번째 공 꺼낼 때 빨간색일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몇 분의 몇이죠? 전체 공의 개수 몇 개 중에? 9개 중에, 그 중에 빨간색 6개, 맞나요? 빨간색이네? 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죠? 주머니 또 넣겠다는 얘기예요. 넣겠다는 얘기는 다시 이 상황이 또 벌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두 번째 공에서 다시 빨간색 뽑을 수 있는 확률 값은 또 9개 중에 빨간색 6개. 근데 문제는 2개 모두의 개념이니까 더하는 건가요? 곱하는 건가요? 곱해야 된다고 했죠? 2개 모두. 2번 모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됐죠? 이게 정답이에요.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9분의 4가 정답이고, 2번. 이번에는 꺼낸 공. 처음에 공 꺼낼 때는 바뀌지 않습니다. 어차피 9개 중에 빨간색이 6개였었으니까. 근데,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처음 꺼낸 공을 확인한다면, 빨간색이네? 그리고 여기 주머니 안 넣고 그냥 휙 던진다는 얘기예요. 버린다는 얘기예요. 버리게 되면 두 번째에서는 상황이 달라져요. 파란색이 뒤집고 빨간색이 뒤집고. 빨간색이 한 개 줄었죠. 근데 착각을 해. 9분의 5구나. 9분의 5 아니죠? 빨간색이 줄면서 전체 공의 개수도 하나가 주는 거잖아요. 빨간색 공이 하나 줄었다는 얘기는 전체 공이 3개, 5개, 총 9개가 아닌 8개가 되는 겁니다. 그 8개 중에 빨간색이 없어졌으니까 5개. 됐어요? 이걸 곱하시면 얘는 정답. 충분히 납득 가능하죠? 예. 뭐 엄청 어려운